안녕하세요. 저는 노인의학 전문의로 30년간 근무하다 은퇴한 김정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노인 전문 병원에서 5,000명이 넘는 노인 환자들을 진료했고, 그중 많은 분들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봐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과대학 교과서에도 없고 대형병원 의사들도 잘 모르는 소중한 정보입니다. 바로 노인들이 세상을 떠나기 약 1년 전부터 나타나는 신호들인데 대부분 가족들은 놓치기 쉽습니다. 제가 수천 명의 환자 자료를 분석하며 발견한 이 패턴은 질병과 관계없이 거의 모든 노인에게서 나타납니다. 암이든 심장병이든 특별한 병이 없든 상관없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저에게 선생님,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제 30년 임상 경험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조롱한 신호들을 읽지 못했을 뿐입니다. 2015년 국내 한 노인병원에서 환자 1200명을 살펴본 결과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 뚜렷한 신호를 보인 경우가 무려 92%였습니다. 그런데도 가족이 이를 알아차린 비율은 겨우 15%에 불과했죠. 부모님이나 배우자 또는 자신에게서 이런 신호가 보인다면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일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은 여러분에게 준비할 시간과 소중한 순간을 만들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죽음을 예면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는 자신의 몸 상태를 자녀들에게 알리려 하지 않습니다. 걱정시킬까 봐 혹은 짐이 될까 봐 말이죠. 제가 병원장으로 있을 때 꼭 환자 가족들에게 알려드렸던 5가지 신호를 지금부터 자세히 공유하겠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과의 마지막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저희 병원에 90세 최할머니가 계셨습니다. 6.25 전쟁 시절에도 끼니를 거른 적 없다고 자랑하시던 분이었죠. 평생 자식들을 위해 밥상을 차리셨고 손주들이 오면 늘 푸짐한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어느 날 딸이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요새 밥을 잘 안 드세요. 평소 좋아하시던 장찌개도 밥만 드시고 옷도 2달 사이 헐렁해졌어요. 암이라도 생긴 걸까요? 저희는 인내시경, CT, 혈액검사 등 온갖 검사를 했지만 특별한 질병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최할머니는 특별한 병 없이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이유 없는 체중 감소입니다. 이는 단순한 식욕 저하가 아닙니다. 제가 30년간 기록한 자료를 보면 생애 마지막 1년에 접어든 노인의 약 78%가 눈에 띄는 체중 감소를 경험합니다. 평균적으로 6개월 동안 체중의 5에서 8%가 줄어드는데 60kg 노인이라면 3에서 5kg 정도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체중 감소가 암이나 다른 질병 때문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단백질을 만들고 근육을 유지하는 능력이 줄어든다는 신호죠. 체중 감소는 단순히 살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근육량이 급격히 줄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력도 빠르게 떨어지고 병을 이겨내는 힘도 약해집니다. 또 나이가 들면 미각과 후각이 둔해져 음식 맛을 예전처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생을 마감하기 1년 전 노인의 약 65%가 음식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더 위험한 점은 체중 감소가 넘어질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체중이 줄어든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넘어질 확률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근력이 균형을 잡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특히 우리나라 노인들은 잘 먹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 시기가 가족 모두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가족들은 더 맛있는 음식, 보양식, 영양제를 제공하지만 결과적으로 관계의 긴장만 높일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환자 가족들에게 조언하는 것은 이 시기에는 음식의 양보다 순간의 즐거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평생 건강 때문에 못 드시던 아이스크림이 있다면 이제는 작은 행복을 허락해 드리세요. 87세 장할아버지는 6개월 동안 7kg이 빠졌지만
온갖 검사에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계속 건의하며 식사 시간이 전쟁터가 되었죠. 제가 제안한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소주 한 잔과 함께 소량이라도 즐겁게 드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 할아버지의 마지막 3개월은 훨씬 평화로웠고 가족들은 그 소중한 시간을 감사히 여겼습니다. 만약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6개월 내에 체중의 5% 이상을 뜻하지 않게 잃었다면 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영양제나 보충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닐 수 있으니 이 시간을 소중한 대화와 기억을 만드는 기회로 삼으세요. 78세 박 선생님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동네를 걷던 분이었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단 하루도 지각한 적 없다고 자랑하시던 분이죠. 어느 날 아들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새 자꾸 피곤해하세요. 산책도 안 나가시고 8시만 되면 바로 쉬고 싶어 하세요. 혹시 우울증인가요? 치매 초기인가요? 박 선생님의 혈액검사, 심장검사, 뇌 MRI 모든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그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이유 없는 지속적인 피로감입니다.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충분히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깊고 지속적인 탈진 상태를 말합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임종 1년 전 노인의 약 83%가 이런 증상을 보입니다. 피로감이 나타나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몸의 에너지 생산 능력이 떨어집니다. 심장이 혈액을 보내는 힘이 약해져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뇌의 활력을 담당하는 물질이 감소합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피로파도 현상입니다. 아침에는 괜찮다가 갑자기 기운이 빠지는 것이죠. 위험한 점은 피로감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점점 물러나 근육량이 더 빠르게 줄고 넘어지거나 사고 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 가족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더 활동하세요, 운동하세요 라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의미 있는 휴식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중 기운이 가장 좋은 시간에 의미 있는 활동을 계획하고 짧은 활동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또한 이 피로감이 게으름이나 의지 부족이 아님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 선생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일과를 바꿨습니다. 긴 산책 대신 아침에 짧은 정원 산책, 오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했죠. 무엇보다 피곤해할 때 힘내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함께 앉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어서 3번째, 4번째, 5번째 신호와 실제 사례, 가족이 할 수 있는 조언까지도 같은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다듬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전체 스크립트 길이와 의미를 유지하면서 감정과 공감을 살리고 읽기 쉽게 재구성했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전체 스크립트 끝까지 다듬어 최종 완성본으로 만들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